자,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 즉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식이 있고 또 피해야 할 주식이 있겠죠. 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싹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TV 행부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또 같이 다뤄드릴 내용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 자,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먹는 치료제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번 달에 발표를 해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점진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로 단계적으로 나아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방향이 있을 때 여기에 따라서 미리미리 잡아가는 투자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달도 안 된 이 기간이 남은 만큼 우리가 이 시기에는 또 어떤 종목군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고, 실질적인 수혜 종목이 있을 거고 살짝은 좀 애매하다, 이거는 너무 테마적인 성향이 강하고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겠으니까 좀 피해야겠다 라고 싶은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구분을 해놓고 하나하나 좀 자세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전환해서 좀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다룰 내용은 뭐라고요?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11월이 오기 전에 주목할 주식이 있고 피해야 할 주식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왜 11월이느냐? 위드 코로나 시대가 11월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위드 코로나라는 게 뭘까요? 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자, 영어로 WITH, 위드, 그죠?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한다, 코로나와 이제 공존한다 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자, 위드, 자, 뭐예요?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 네 가지가 나와줘야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나와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사율을 낮추는 방향을, 방역체계를 전환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역체계는 기존에 코로나를 안 걸리게끔 하는 게 방역체계였죠. 코로나를 애초에 안 걸리게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라인은 또 폐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안 걸리게끔 방역체계를 했었는데, 이제는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코로나가 사실 독감과 그리 다른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심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야, 코로나를 걸려도 되긴 하는데 걸렸을 때 죽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자, 코로나의 치사율, 즉 걸렸을 때 죽을 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여행을 풀어주긴 할게. 다만 백신 여건이 있으면 풀어줄게 라는 거예요. 마지막, 경제 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입니다. 자,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라인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 공급망을 풀어주고 공장 가동도 풀어주고 나라 간의 무역 라인도 풀어주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붙어줄 수가 있겠는 게 바로 위드 코로나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요게 바로 위드 코로나예요. 그냥 단순히 코로나와 공존한다라는 게 아니라 주된 목적이 있고요. 자, 이거를 쉽게 풀면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데 단계적으로 한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슈를 볼게요. 자, 코로나와 공존을 선택한 영국인데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지하철역 출구부터 경기장까지 뻗은 700m 거리를 사람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축구를 보려고 이렇게 다 간 거예요. 축구를 보려고. 자, 축구를 사실 영국 사람들은 거의 뭐 축구에 미쳐 살 정도로 완전 축구에 빠져들어서 살고 있는데, 축구에 기존에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축구장에 축구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없게끔 무관중 경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뭐예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는 경기장에 와서 직관해도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열어주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마스크까지도 벗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즉슨 생활 속에 거의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가 결국엔 나와주고 있고, 과거 일상을 회복하는 시대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하려고 있냐면요, 백신 접종률을 70%, 80%, 85% 세 단계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위드 코로나 1단계 진행을 하는 것은 백신 접종률이 70%가 됐을 때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씩 더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내용을 보자면 전 국민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이라는 게 뭐예요? 1차 말고 2차까지 최종적으로 다 맞은 사람들의 비율이 70%가 됐을 때, 80%가 됐을 때, 85%가 됐을 때에 따라서 생업시설과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순서로 방역 규제를 푸는 방식이다 라고 그래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신 접종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드맵은 원래 이번 달 안에 만들 예정이었는데,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는 이달 말부터 앞당겨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로 지금 70%, 80%, 85% 될 때마다 방역을 완화한다라는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순서로 하는 거예요. 순서. 첫 번째는 생업시설, 두 번째는 대규모 행사, 세 번째는 사적 모임 순으로 방역 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면서 일상회복을 연착륙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1, 2단계를 각각 적용하고 백신 패스를 시행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백신 패스는 또 뭔데요? 백신 패스. 자, 백신 패스는 위드 코로나 방안 중에 하나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인데, 이미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독일, 프랑스, 덴마크, 유럽 쪽에서 이렇게 백신 패스를 활용하는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신 접종 완료자는 공공시설 이용의 제한을 완화한다라는 거예요. 완화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시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는 마지막 3단계 때 접어들었을 때는 현행 거리두기 1단계 수준으로 규제를 풀고 백신 패스도 해제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온전한 거의 일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 사회적 백신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시대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1단계 때는 어떻게 된다? 1단계 때는 백신 패스를 이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위주로 하나둘씩 규제를 풀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최종 단계로 넘어가면은 백신을 굳이 맞지 않았더라도 다 할 수 있게끔 과거 일상으로 회복이 되게끔 풀어주는 게 지금의 1, 2, 3단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확정은 안 됐고 이번 달 말에 아마 이게 이제 확정 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발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로드맵 자체를. 기존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던 거랑 이제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단계를 점점 높여서 사람들을 점점 이제 위축시켰다면은, 이제는 위드 코로나는 뭐예요? 이 위축됐었던 상황들을 점점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로드맵을 이달 말에 발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이제 만약에 1단계부터 언제부터 1단계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런 이제 발표가 나옴과 동시에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은 주가의 상승 흐름을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나 둘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거리두기가 이제 내일 발표가 돼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기 전 마지막 거리두기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15일 날. 그리고 자, 내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할지에 대한 방향성도 아마 잡힐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 갔다가 2단계 갔다가 막 3단계 갔다가 막 4단계 갔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막 세분화 시켜가지고 뭐 2.5단계, 3.5단계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이런 로드맵이 발표되고 나서 확진자 추이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거리두기 상향을 뭐한다? 회의를 해요. 상향을 할지 말지에 대한 회의를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부터 주식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수혜주들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발표하면 뭐 했다? 이때는 해당 수혜주들이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 왜? 기대감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때는 왜 상승을 시작했느냐? 거리두기가 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미리 주가는 올랐었고, 거리두기가 상향이 발표됨과 동시에 수혜주들은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위드 코로나도 마찬가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간대요. 그러면 아직 로드맵이 발표가 안 됐어요. 이게 언제 발표가 되느냐? 자, 10월 말에 발표가 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백신 접종률 70%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제 1차, 1단계 위드 코로나로 발표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로드맵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에 이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을 계속 관심을 두다가 그죠? 이때 이제 모아가기 시작해도 되죠, 사실. 모아가기 시작해도 되겠다. 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미국 점점 위드 코로나 국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슬슬 우리나라도 기대감이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느냐? 백신 접종률이 70%가 딱 됐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또 뭘 하겠습니까? 야, 오케이. 이제 위드 코로나 1단계 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관련 수혜주들, 즉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본격적인 좀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단계 발표가 되면 뭐한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단계 이후에 또 2단계, 3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2단계, 3단계가 되려면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계속 늘어나줘야 될 것 같아요.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줘야 되고 플러스 확진자 증가 추이가 아무래도 좀 진정이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하자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껏 백신을 다 맞아갖고 접종률을 늘려놨는데 백신의 부작용이 나오면서 이게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발표가 나오면은 이거 진짜 무용지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확진자 증가 추이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다?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 개념 자체가 좀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일단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일단은 지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늘어남에 따라 뭐가 되고 있느냐? 자,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1, 2, 3단계 발표가 되겠고, 그 전에 이제 관련된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지금 오죽하면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까지 나온다라고 해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최근에 요거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머크 관련주들. 다국적 제약사 미국명 머크가 세계 각국 경중증 환자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에서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즉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이 복용이 코로나 경증 또는 중증 환자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이 약 50% 가까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사용 신청을 되도록 빨리 하겠다라는 방침까지 나온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백신도 맞고 있고, 자, 치료제도 우리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 먹는 치료제, 손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치료제가 보급화만 된다면 이거는 코로나가 사실 독감 같은 수준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일상을 발빠르게 또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자, 지금 먹는 치료제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긴급 사용을 이제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 심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 공포 심리가 줄어들수록 뭐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위드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를 말하기 전에 일단은 리포트를 조금 볼까요? 자, 리포트 내용 조금만 볼게요. 제가 앞서 이제 위드 코로나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리긴 했었는데 해당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느냐? 요 영상이었어요. 저 이때 제가 언제였어요? 9월 17일 날 약 한 달 전에 올려드렸던 위드 코로나 피해야 할 주식과 주목해야 할 주식,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봤던 리포트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였었냐면 요거 어디에서 이베스트에서 나왔던 리오프닝이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왔던 위드 코로나 업종별 영향 분석. 이 리포트 두 개는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국이 이미 지금 위드 코로나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은 이미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 요런 흐름으로 같이 동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봤더니 위드 코로나에 따른 영국 증시 초과 수익률 관찰을 했더니요. 자, 요때 자유의 날 이후로 어때요? 증시가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요. 자, 보시면, 그리고 위드 코로나 효과는 어떤 업종 종목으로 반영이 되었는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섹터가 강했느냐라는 거예요. 강했느냐 봤을 때, 자, 내구재 소비 심리 개선과 관련해서 경기 소비재, IT 업종, 경제 봉쇄 해제로 인한 생산시설 가동률 정상화 가능성은 에너지와 그리고 산업재 업종 등의 강한 반등과 연동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 IT 업종, 에너지, 산업재 요 정도가 일단 강했고요. 그 다음에 고급차, 화장품, 그 다음에 도박 등 사치제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증시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다라고 합니다. 고급차, 화장품, 도박, 엔터 쪽. 그래서 경기 소비재, 에너지, IT, 산업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엔터, 자동차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깊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영국 증시의 위드 코로나 지속성은 코로나 확진자 수 폭증으로 후퇴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후퇴를 했었다.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으로 점점 이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완화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지금 저녁 6시 이후로 야 2명밖에 안 돼, 4명밖에 안 돼 이러고 있었다가 야 6명으로 풀어줄게, 10명으로 풀어줄게, 야 6명으로 10시로 제한했던 거 12시로 풀어줄게, 24시로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점점 풀어줄 거 아니에요.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흐름들이 많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특히나 또 앞으로 겨울이 다가올 텐데, 겨울에서는 사람들이 실내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또 코로나 전파가 만약에 된다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을 만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코로나,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코로나와 진짜 한순간에 딱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혹시라도 위드 코로나를 딱 풀어줬는데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은 다시 위드 코로나를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증시는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더라도 뭘 계속 봐야 되는 거냐?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 코로나 증가 추이가 줄어들어야지 좋은 것이지, 늘어나면은 이거는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도 위드 코로나를 했었지만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해서 후퇴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할 때 마찬가지 코로나 확진자 수 주간 순 증가세가 좀 진정이 돼야 되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영국은 어떻게 됐었느냐? 자, 그때 당시 글로벌 증시 대비 1개월 정도 최대 3% 정도의 누적 초과 수익률을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영국 증시가 다른 증시에 비해서 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면서. 그 다음, 자, 업종별로는 내구재 소비 관련주, 경기 소비재 IT, 그 다음에 가동률 정상화 수혜주. 이게 아무래도 가장 실질적인 수혜가 되겠죠. 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못 되던 것들이 가동이 됨과 동시에 생산을 하니까 이 기업이 기존에 이 공급란이 문제가 되면서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됐었는데, 공장을 가동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애들의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T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가동률 정상화 수혜주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산업재가 이제 좋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내의 경우에는 가동률 저하 문제는 영국처럼 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공장이 많은 이제 동남아라든가 즉 아시아 쪽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하나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기존에 이제 가지 못했었던 반도체, 자동차 이런 애들도 더 이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최상위 성과는 고급차, 화장품, 도박 등 사치제 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아까 사람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의식주라고는 하는데, 그죠? 자, 의식주가 있어야 사람이 산다라고는 하는데, 자, 사람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 이것도 이제 뭐 식욕, 뭐 성욕, 뭐 잠욕이라고 하는데, 그죠?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이 욕구 불만족이 나오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건강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들을 풀어줘야 돼. 그죠? 그래서 자,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것들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놀 것들을 못 놀았다. 엔터적인 요소들. 즉 콘서트를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회식을 하거나 그러니까 술 마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못했다라는 것이죠. 카지노를 가는 사람들은 카지노를 가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은 다시금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좀 대표적으로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 확진자 수 관리를 통한 경제지표 훼손을 저지시켜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잃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최소한 재무제표를 봐요. 재무제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3년 연속 적자인 애들은 웬만하면 안 잡아요. 왜? 진짜 이 기업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저는 웬만하면 안 잡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자, 피해야 할 주식. 일단은 요런 애들은 꼭 피해야 돼요. 꼭 피해야 됩니다. 부채가 많거나 3년 연속 적자인 애들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진짜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코로나 피해를 받은 기업들 중에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간신히 진짜 그냥 간신히 숨 쉴 정도의 흐름인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유동성 공급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부채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부채가 많아지고 있고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뭘 합니까?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죠? 금리를 올리고 있다. 정부 지원금도 점점 줄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피해를 받은 기업들이 기존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다가 이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그럼 뭐 하겠습니까? 대출을 끼겠죠. 대출. 여기저기 대출을 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네.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채가 계속 늘어나.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쉽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은 진짜 그 결말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애들은 진짜 꼭 피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체제가 나온 주식은 웬만하면 좀 피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 있느냐면 자,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습관이 바뀌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강제로 바뀐 습관은 한번 강제로 바뀐 습관은 다시 돌리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언택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래요. 언택트에 대한 간편함,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시 언택트를 접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이제 컨택트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언택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간편결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간편식, 그죠? 그 다음에 배달 서비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언택트 수요, 넷플릭스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경우 넷플릭스 이제 OTT. 기존엔 영화관에 갔어야 됐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카지노도 제가 대체제로 본다면은 지금 이런 도박꾼들이 코인 시장으로 좀 뛰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로 투자를 이렇게 도박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대체제가 나온 주식들. 그러니까 간편식 그리고 이제 뭐 레스토랑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크게 본다면은 뭐 여행 항공인데 왜냐면 이 메타버스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지극히 일부분일 것 같고요. 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온라인 교육 이런 애들 있겠죠.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그 이제 가상 회의 이런 거.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피해야 할 주식들이 뭐가 있을 거냐? 첫 번째, 일단 항공주들, 그 다음에 여행주들, 이런 애들은 진짜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자, 항공주, 여행주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요. 중소기업들은 위험하다. 자, 대형사들은 오히려 독점할 수 있을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자, 솔직히 말해서 여행 항공은 당장에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다 동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단계 때는 당장 여행 항공 쪽을 확 풀어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 생각을 해볼 때 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위드 코로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찌 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용도이긴 해요. 경제를 살리려면은 1차적으로 내수 소비가 활성화돼야 돼요. 즉 지금 풀려있는 돈은 많잖아요. 여전히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돈 쓰러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일단 1차적으로 나오게끔 해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행 항공까지 열어준다면 사람들이 돈을 해외로 나가서 쓰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수 소비의 촉진이 오히려 안 나오고 다 해외로 나가서 소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풀어줘도 국내 경제를 살리는 데에서는 지극히 문제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으니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바보가 아니라면은 1단계 때는 내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용도로 일단 먼저 풀어줄 것 같아요. 뭐부터? 일단 지금 당장에 막혀있는 게 야간의 인원 제한,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을 슬슬 늘려주겠죠.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뭐 하지 못했었던 뭐 콘서트 이런 것들도 슬슬 풀어줄 테고 그죠? 이런 움직임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로 이제 여행 항공이 좀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 그러면 무슨 말이느냐? 자, 요게 지금 문제예요. 저가항공사들이 정부 지원금 신청도 못할 정도의 흐름이 이미 8월 말부터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올해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전무하다.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 예를 들어 지금 뭐 제주항공 자, 제주항공 볼까요? 제주항공의 지금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올해 어떻느냐? 자, 지금 3년 연속 적자예요. 올해까지 적자입니다. 적자 폭을 줄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티웨이 항공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3년 연속 적자예요. 적자. 근데 부채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게 부채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 수준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진에어 이런 것들. 진에어도 3년 연속 적자인데 적자폭을 크게 줄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부채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가형 항공, 그 다음에 저가형 여행사.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진짜 위험하다. 여행사도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소 쪽으로 봤을 때. 자, 참 좋은 여행 그나마 실적이 좀 나오고. 자, 노랑풍선 보세요. 노랑풍선도 3년 연속 적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모더투어는 2년 연속 적자네요. 모더투어는. 부채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적자 비율을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서 적자를 줄였어. 차라리 잡더라도 이런 애들을 잡으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세요. 똑같은 항공사인데 얘는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8배, 7배가 늘었어요.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얘는 왜 흑자예요? 얘는 항공화물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항공화물이. 오케이? 자, 항공화물로 인해서 실적을 급격히 끌어올렸는데 여기에서 항공여행까지 풀리면 얘는 실적이 더 퀀텀 점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애들이 좋다라는 거죠. 부채도 3년 연속 줄이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애들. 오케이? 자, 아시아나항공은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도 적자폭을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는데
아직 이 부채는 늘어났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 인수가 잘 이루어지면은 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런 대형 항공사 애들이 오히려 밑에 저가형 항공 애들이 도산하고 망하면 이 점유율이 그대로 대형 항공사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계속 독과점으로 더 실적 퀀텀 점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항공주를 잡을 때는 항공주는 가급적이면 대한항공 제일 좋은 거고 그 밑으로 아시아나항공 그 계열사로 이제 에어부산까지는 좋은 거죠. 계열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주는 대형사가 어디예요? 하나투어. 가장 1순위가 하나투어예요. 얘도 이제 2년 연속 물론 적자이지만 이 부채에 대한 폭을 줄였어. 근데 아쉬운 거는 자본이 적자예요. 지금 자본이 적자다. 이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자본이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비중을 담았다가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차라리 다른 애들 있을까요? 모드투어. 자, 모드투어가 오히려 지금 부채가 줄어들고 있네요. 얘는 적자 폭도 그렇게 크진 않고 차라리 모드투어, 하나투어보다는 모드투어가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참 좋은 여행도 아직은 좀 위험한 수준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랑풍선도 아직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행사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라리 항공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 자, 요 정도 일단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체제. 대체제가 나온 주식은 피해라 그랬죠. 두 번째, 대체제가 나온 주식.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대체제가 나온 애들. 영화관, 그 다음에 레스토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이런 애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언택트 수요에 따라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뭐 백화점보다도 이제 좀 면세점 이런 애들. 백화점, 면세점 이런 애들은 그래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될까요? 자,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요. 일단 위드 코로나 플러스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흐름. 우리가 지금 연말을 앞두고 있죠. 겨울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겨울 시즌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도 있다. 즉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내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열릴 것인데 여기에 연말 특수성까지 더해진다면 어떤 애들이 또 수혜를 특히나 받을 수 있을까를 본다면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콘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콘서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야간에 인원 제한을 풀어주고 시간을 늘려주면은 사람들이 기존에 못 마셨던 술 먹고 회식하고 할 거 아닙니까? 주류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키장. 스키장이 왜 그러냐면 작년에 사실 매년 스키장을 가는 이제 수요층들이 많은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이 열망이 지금 올해 불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꼭 가리라. 올해 아마 좀 많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여행 항공도 당장에 뚫리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레저 쪽으로 찾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름에도 여름 레저 때문에 비키니에 대한 수요도 또 늘어났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 때 또 풀어준다면 스키장 많이 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의류는 아무래도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연말, 겨울 특혜가 좀 많죠. 왜냐하면 패딩, 그러니까 이런 패딩을 많이 파는 애들이 좀 특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뜻한 거 이런 또 비싸니까 이런 애들은 또 마진이 많이 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는 마스크를 벗을 거예요. 당장엔 안 벗습니다. 당장엔 안 벗어요. 근데 이후로는 벗지 않을까. 유럽처럼. 마스크를 벗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거는 화장품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마스크를 벗기 전에 사람들이 준비를 하겠죠. 마스크를 벗을 준비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기존에 마스크를 쓰면서 발생했던 피부 트러블들. 마스크를 벗으면 다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피부 미용 쪽으로 많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으로.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이 이빨이 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뭐 치과, 이 이빨 관련, 그죠? 치과 의료기기 이런 쪽이 좀 많이 미리부터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래서 각각의 섹터별로 종목군들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자, 주목해야 할 주식은요. 자, 첫 번째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자, 콘서트는요. 바로 엔터죠, 엔터. 콘서트 엔터입니다. 자, 엔터. 엔터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어요. 기존 영상에서도 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엔터를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건 없고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엔터를 얘기할 때 뭘 말씀드렸느냐? 그걸 말씀드렸죠. 자, 엔터는 단기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해가지고 북미를 중심으로 지금 투어가 재개가 된다. 콘서트 투어가 재개가 된다. 이후로는 이제 아시아 쪽도 아시아도 차차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북미 중심으로 투어가 재개가 된다면 투어가 재개가 됐을 때 왜 중요하냐면 엔터사에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이 전 세계 투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투어를 돌면서 뭐예요? 그 콘서트 비용도 벌지만 거기에서 또 판매하는 굿즈 판매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앨범 판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콘서트 투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인데 가장 이제 우선시 봐야 될 건 뭐라 그랬냐? 하이브라 그랬죠. 하이브. 왜? 하이브가 올해 이 투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이 벌어들인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투어를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봤을 때 가장 또 앞서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게 또 방탄소년단이만큼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또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YG입니다. 왜냐면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여자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리우는 게 바로 블랙핑크인데 블랙핑크 또 완성체 컴백도 기대감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SM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SM은 이제 NCT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질 수가 있겠고 SM이 최근에 또 에스파가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감을 할 수가 있겠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류입니다. 주류. 사실 주류가 수요층은 가장 보복성 소비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주류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뭐부터 좀 생각이 나십니까? 하이트 진로 생각이 나시죠? 자, 하이트 진로. 여러분들 소주에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참이슬이 시장을 많이 잡았는데 자, 참이슬 이후에 진로 이즈백. 자, 참이슬과 진로 이즈백의 점유율이 거의 6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주 시장의 거의 메인 플레이어가 지금 하이트 진로예요. 여기에 이제 맥주 시장으로 기존에는 계속 힘을 못 썼던 게 이제 맥주 시장이었는데 맥주 시장의 테라가 성공을 하면서 그죠? 기존의 병 칼라를 원래 맥주는 다 약간 갈색 비스무리한 칼라였잖아요. 주황색, 갈색. 근데 초록색으로 병 색깔을 바꾸면서 차별성으로 인해서 테라 수요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최근에는 카스도 병 색깔을 투명 색깔로 바꾸면서 카스의 점유율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긴 하나 아무래도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발생이 된다면 또 연말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회식해야죠. 회식. 그죠? 회식하고 또 이제 모임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더 많아질 수가 있는 흐름이 앞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한다면 주류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주 시장에서 워낙 또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겠냐면 사실 맥주는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맥주는 최근에 또 이제 수입 맥주가 워낙 싸게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맥주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소주 시장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가 있겠다. 회식할 때 막 맥주보다도 일단 소주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 이제 콘서트랑 주류 요 두 개가 또 동반 수혜를 볼 수 있을 게 또 최근에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K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아졌단 말이죠. 아니 오죽하면은 그 우리 옛날에 50원, 100원으로 할 수 있었던 그 달고나 뽑기가 요즘 막 5,000원, 8,000원, 만원에 팔린다 그래요. 말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K 컨텐츠, K 푸드 이런 쪽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류도 그런 쪽으로 또 수혜를 살짝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트 진로 외에는 이제 롯데 칠성까지는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이트 진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의류죠, 의류. 의류면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이제 한세실업. 그 다음에 영원무역. 그 다음에 뭐 크리스 FNC. 얘는 왜냐면 크리스 FNC는 이제 골프 의류. 골프 의류가 최근에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키장. 스키장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는 뭐시에요? 용평 리조트. 용평 리조트. 그 다음에 대명 소노 시즌. 근데 용평 리조트가 더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요 이제 종목들을 제가 하나 일단은 차트상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류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고, 하지만 갭 등 주요 소비 시장인 미국에서의 소비 개선 진행으로 4분기에는 긍정적인 예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업무역은 영업무역이 제가 좀 더 좋아 보인다. 한세실업보다는 좀 영업무역. 왜냐하면 영업무역에 뭐가 있냐면 브랜드로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대표적인 패딩 파는 업체들이죠. 그 다음에 한세실업이 이제 갭, 그 다음에 타킷, 월마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화승 엔터프라이즈인데 얘는 이제 아디다스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영업무역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영업무역. 왜냐하면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패딩 쪽으로, 그 다음에 하이트 진로, 하이브 YG 이렇게 일단 보고 용평 리조트. 저는 이렇게 일단 탑5 꼽을게요. 스키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영업무역은 일단은 3분기 매출의 영업이익이 선방했어요. 베트남 이슈가 영향이 적습니다. 베트남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의류 업체들이 좀 발목을 붙잡았었던 게 베트남 코로나 확진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공장이 많은 업체들이 아직도 좀 이제 힘에 붙이고 있는데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 이슈도 영향이 적어요. 베트남 사업장이 2개월 넘게 락다운이 된 호치민이 아닌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장 가동 중단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짧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렴한 밸류에이션이 있죠.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차트 흐름 좀 볼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서. 일단 하이브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이브 주봉상 추세 보라 그랬죠. 자, 큰 상승 추세를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로 깼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다. 그죠? 그래서 거래량도 말라가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차적으로 단기 저항 때는 이제 32만 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때 올라오면 이제 매도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G엔터. YG엔터는 최근에 주봉상 추세가 워낙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 이제 추세를 보시는데, 자, 이 추세선을 그대로 이제 고점에다 갖다 붙이라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뭐라 그랬냐. 자, 여기 이제 추세 상단 걸려있기 때문에 매도하셔라 그랬죠. 매도하셔라. 지금은 매도하고 이제 떨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런 애가 이제 다시 추세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이럴 때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주류 쪽으로 봤을 때 하이트 진로. 자, 하이트 진로가 최근에 어떻냐.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죠? 하락 추세에서, 자,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약간 차트는 좀 별로 이쁘진 않아요. 차트를 봤을 때는 일단은 요 3만원 라인대의 지지 라인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아직 크게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도 쫙 말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관심을 가지다가 얘가 이제 추세상 돌파 흐름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잡아가도 되고, 아니면은 오히려 이렇게 눌릴 때 32,000원 아래로 눌릴 때 잡아서 여기 상단 부근에서 팔아도 되는 것이고, 그 이제 자율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봉상으로는 단기 이제 전고점을 뚫어주는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의 흐름은 좀 좋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을 봤을 때
실적도 마찬가지. 자, 올해, 내년, 내후년에 대한 실적이 점점 성장에 대한 실적 전망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칠성 보시면, 자, 얘도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죠? 자, 주봉상 추세 가져가다가 최근에 시장 좀 빠지면서 좀 깨졌어요. 다만 다시 이제 추세 좀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고점 라인을 좀 뚫어준다면 1차적으로 17만 원대까지는 좀 올라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롯데칠성의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실적 흐름 보시면, 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탄탄한 실적 성장 전망치 좀 잡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류 쪽으로 내려왔을 때, 자, 영업무역 보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자,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큰 추세상, 주봉상 추세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최근 지지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요 추세를 그대로 이제 고점에다 갖다 붙여보면은 요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디? 5만원, 2차적으로 5만 5천원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좀 많았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딱 5만원, 5만 5천원 요 구간대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가능한 추세 하단선 부근에서 모아갔다가 올라가면은 파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세실업, 보기 전에 영업무역 실적 볼게요. 자, 일단은 12개월 기준 PER이 10배가 안 되는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실적 또한 점진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세실업 보시면 얘는 비교적 좀 PER이 살짝 영업무역보다는 좀 높긴 해요. 하지만 얘 또한 마찬가지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좋습니다. 자, 한세실업은 차트상 봤을 때 얘는 좀 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긴 해요. 마찬가지로 주봉상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고요. 그어봤을 때 1차적으로 3만 원대까지는 좀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구간대 또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3만 원을 단기적으로 뚫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표가는 3만 원대 잡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 스키장 관련해가지고 용평리조트. 자, 용평리조트 차트상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저점을 들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 놓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한 6,400~500원 구간 1차 목표인데 2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8,000원까지는 좀 욕심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5,000원 구간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이미 만약에 잡고 있다면 이렇게 목표가를 좀 잡고 설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중요한 건 지금 보세요. 2년 연속 적자였거든요. 2년 연속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 이 적자를 풀어주는 움직임이 중요했는데, 자, PBR도 1배가 안 되죠. 저평가인데, 자, 보세요. 얘가 올해 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엄청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1,400억, 영업이익이 220억입니다. 자,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3년 연속 매출액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가 1,200억 수준이었는데 분기 실적이 1,400억이 나온 거예요. 매출액이. 영업이익도 22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하반기 때 이거 스키장 또 풀리면서 리조트 수요 많아지면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용평 리조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명 소노 시즌을 볼게요. 얘는 아직 적자입니다. 연간으로 따졌을 때도 작년에 적자였고 올해 분기 실적이 물론 적자폭은 축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얘도 이제 차트상이 바닥권이죠. 차트가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저점을 들어올려주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1차적으로는 1,750원, 2차적으로는 한 2,000원에서 2,250원까지는 좀 목표를 좀 잡아봐라고 싶습니다. 그죠? 자, 최근 이슈 보시면 피닉스 평창 용평 리조트 하이원 리조트 통합 시즌권 11일 판매 오픈입니다. 판매가 오픈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그냥 3배 더 짜릿한 혜택, 3개의 스키장 무제한 이용, 1인당 한 매당 13세 이하 자녀 1인 무료, 30세 미만 특별 할인가 이번 달 말까지 시즌 패스 판매 기간입니다. 자, 시즌 패스에 요 용평 리조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이번 달 요 시즌 패스에 대한 매매가 얼마나 또 많이 팔리느냐에 대해서
이번 3,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얼마나 또 인기가 있는가, 사람들의 반응이 또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용평 리조트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리스 FS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종합 골프 기업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과 골프 용품으로 나아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골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죠. 그죠? 워낙 또 골프가 코로나 수혜를 또 받는 스포츠이기도 해요. 최근에 아무래도 계속 뭐 2030도 골프에 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도 골프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쪼록 네, 요렇게 일단은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주목해야 할 주식과 피해야 할 주식을 말씀드렸는데, 자, 피해야 할 주식은 부채가 좀 많고 3년 연속 적자인 기업은 웬만하면 피하고, 항공주, 여행주를 내가 관심 있게 보더라도 중소기업들은 좀 위험하다. 자금줄이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잡더라도 대형사들이 독점할 수 있는 환경까지 좀 내다보시면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대체제가 나온 주식은 피해라. 이런 애들은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그냥 기존 대체제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느냐? 콘서트, 엔터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온라인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유튜브 시장이 또 커지면서 케이팝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런 상황이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재개된다면 정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잡혀 있는 것이고, 주류,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주류가 가장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겨울 시즌에 따라서 의류 쪽도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싶은 거고, 겨울 시즌 때에서 스키장 또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탑5, 하이브, YG엔터, 하이트진로, 영업무역, 그 다음에 용평 리조트까지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투자 포인트 꼭 체크를 하세요.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에 관심 깊게 보면서 모아가다가 백신 접종률이 70%가 늘어나면서 1단계 하겠구나, 이제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날 때쯤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팔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요건 이제 11월 중순부터 아마 위드 코로나가 1단계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실 당장에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슬슬 마스크를 벗을 거란 말이죠. 마스크를 벗은 다음에 화장품이 많이 팔릴 것이고, 그리고 마스크를 벗기 전에 사람들이 피부 미용에 더 많이 신경을 쓸 거란 말이죠. 슬슬. 당장은 아니지만 슬슬.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연말을 앞에 두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얘네들은 좀 더 중기적으로 진짜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하나둘씩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중기적으로 바라본다면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자, 화장품은 일단은 크게 3개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클리오가 아무래도 색조 화장품의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클리오가 마스크를 벗으면 가장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스맥스는 자, 예, 보세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일단 최근에 차트 흐름이 제일 좋아요. 화장품 중에서는 차트 흐름이 제일 좋다. 주봉상 상승 추세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단기 수렴하고 있는 국면이 놓여지고 있는데, 박스권 14만원대 저항 이렇게 잡히고 있죠. 그래서 얘가 14만원 뚫어준다면 충분히 16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뚫어주기 전에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추세 이탈되면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코스맥스가. 그래서 코스맥스 실적 흐름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얘는 뭐냐면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에요. ODM. 그래서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외 600여 개 브랜드에 화장품을 공급을 해요. 그래서 해외 고객으로 세계 최대 화장품 그룹인 또 L그룹을 비롯해가지고 미국계 글로벌 E그룹과 일본 최대 S그룹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을 넓게 펼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맥스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얘를 안 볼 수는 없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고품질의 화장품이 결국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추세상 이런 애들은 진짜 이런 대형주, 우량주는요, 이렇게 쫙 보시면 실적이 매년 꾸준하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애들이에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애들은 주봉상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추세를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놀아요. 요 안에서 노는데 이런 애들은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느냐? 요렇게 큰 추세상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빠질 때 요 추세 하단선 부근으로 내려오거나 살짝 이탈한다면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과 같은 이럴 때 싸게 사서 모아서 결국에는 시장 안정기에 요 추세의 상단 부근으로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참고를 하셔라. 네, 그래서 LG생활건강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그 뭐랄까 되게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명품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이 많은데 이 돈들을 조금 더 좋고 그러니까 돈값 하는 애들로 좀 더 비싼 것들을 사는 흐름이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하시면 LG생활건강도 좋다. 그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보시면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가지가 좀 있긴 한데 자 여러분들 아는 기업 있나요? 자 의료기기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리포트 하나 가져온 거는 요거 리포트 가져왔어요. 예, TNL. 자 TNL이 뭐냐면 피부 트러블 패치예요. 피부 트러블 패치. 자 아까 말했죠. 마스크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거를 마스크 벗기 전에 빨리 없애줘야 돼. 없애줘야 돼.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 패치에 대한 지금 수출 증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향 수출 증가에 주목이 되고 있고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추세 증가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NL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창상 피복제 수출액이 월간 수출 최대치였던 6월 실적을 또 갈아치우면서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미용 의료기기 다른 이제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이고 원래 역사적으로 3분기가 좀 비수기였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가오는 이제 4분기 때 또 이제 창상 피복제 생산 설비 증설과 맞물려 가지고 실적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TNL이라는 기업입니다. 3분기 때 실적이 비수기로 인해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상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봉상 딱 추세 끄어놓고 얘도 추세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 상대적으로 PER 봤을 때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저평가입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대표적으로 대장이 클래시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보시면은 PER 33배, 12개월 기준 PER 22배죠. 근데 TNL은 아까 12개월 기준 PER 13배예요. 13배. 그러니까 대장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국면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워낙 또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로닉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루트로닉도 12개월 기준 PER 13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얘도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단 단기 순이익 흑자 전환했고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실적 성장 모멘텀이 좀 잡혀있는 기업이에요. 다만 얘는 지금 환기에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이 환기가 좀 풀리면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얘도 똑같이 추세 매매하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봉상 추세 매매. 그래서 자 TNL 있고 그다음에 루트로닉 있고 이렇게 좀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로닉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 국내 피부 미용 에스테틱 주식 중에 가장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레이저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레이저 의료기기 국내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20%예요. 그 다음에 북미, 유럽 등의 해외 수출 비중도 높아요. 그러니까 해외 쪽도 이제 마스크 벗는 거를 준비한다고 생각한다면 얘도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피부 미용에 대해서 레이저 맞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얘는 뭐라 그래요? 얘는 피부 트러블 패치.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레이저 의료기기 에스테틱 레이저 의료기기 점유율 1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좋아 보이네요. 네.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요? 얘네들은 중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보셔야 된다. 쌀 때 잡아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가는 기대감이고 기대감은 선반영된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항상 딱 들이닥쳤을 때 매매를 하기보다도 이런 일정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향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 다시금 이 위드 코로나에 관련한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수혜주들을 공략을 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는 만큼 단계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시작점을 뛸 게 바로 이 로드맵이 잡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드맵이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관심 갖고 싸져 있을 때 주가가 쌀 때 사 모았다가 로드맵이 발표돼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백신 접종률 70% 이상 올라갔을 때 비로소 1단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때부터는 주가에 또 강한 움직임이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다다음 달을 좀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모아간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 요인이 많죠.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을 하더라도 부디 부탁인데 여러분들 큰 자금을 확 갖다가 비중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소액으로 조금씩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실 위드 코로나 수혜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 위드 코로나 주식, 그 다음에 뭐 리오프닝 주식,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은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애들은 사실 진짜 테마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수혜주, 즉 실질적인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며 그런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딱딱딱 몇 기업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저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로 인해서 그 몇 종목 딱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니까요. 이런 거 최대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또 기업의 사업보고서, 그 다음에 기업의 리포트 이런 것들은 최소한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들의 항상 성공한 투자, 행복한 부자, 행복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항상 바라며 응원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또 부자팀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한 정보 더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 여러분들 댓글 너무 안 달려서 정말 저 힘이 너무 빠집니다. 댓글 이것도 돈 드는 거 아닌데 사실 그죠? 좀 귀찮죠? 근데 귀찮더라도 저도 정말 귀찮은데도 이 방송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 공부를 하고 방송 준비도 하거든요. 정말 귀찮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귀찮더라도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적어도 되니까요. 댓글 꼭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댓글 다시고 수익의 기운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